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그플레이션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은 현재 그 곡물과 그 곡물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사료, 그리고 사료를 통해서 공급되는 육계, 닭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 관련 식품으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테마입니다. 에그플레이션 혹은 곡물 사료 테마주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곡물 유통망과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세계 곡물 시장 점유율을 보면 밀 같은 경우에는 27%, 보리는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곡창지대라 불리는 지역으로 옥수수 수출 규모가 전 세계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벨라루스의 비료 수출도 막히면서 최근에 비료 가격이 40% 상승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어서 4월 말에 보통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그 파종 시기를 놓쳐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면서 러시아 대통령이 7월에는 곡물 재앙이 닥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련주들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곡물 시장을 요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작황 전망이 올해도 부정적이고 내년에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밀 생산량이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평년 대비 25%가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올해 그 밀 파종 면적도 예년에 비해서 50% 감소해서 내년에는 그 부족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 곡물 식품 생산 국가에서 수출 규제를 통해서 식량 자원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 국가들의 수출 금지를 움직임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닭고기 관련 제품 수출을 모두 금지시켰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뮤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밀과 설탕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서 지금 현재 쌀 수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돼지열병 이슈가 국내에서 번지면서 이 에그플레이션 테마와 겹쳐져서 최근에 그 닭고기 관련 주들이 또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 에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는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는 ETN 밀 선물 차트입니다. 3월경에 급격히 상승 후에 일단 그 상승의 중간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래로 다시 예전 가격대로 돌아오기보다는 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느리고 어눌해서 가급적이면 1.5배속으로 변경해서 봐주시면은 좀 답답함이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산업입니다. 가축배합 사료 관련주고요. 월봉을 보면 역대 신고가를 한 차례 넘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조정 가격이 역대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급상승이 일어났고 여기서 4분할선을 한번 거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봉의 종가를 잡기도 하는데 여기가 그 총 상승분의 중간 가격이라고 한다면 4등분선의 세 번째 권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주면 8,000원대를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재차 큰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이 종목은 반려동물의 보조 사료나 식품, 가정간편식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로 상승하다가 추세를 하향 이탈한 후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 조정 하락 추세의 추세 상단을 벗겨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익 원역대가 중기 눌림목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슈는 바로 죽을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끝난다고 볼 수도 없고, 요 거래량을 보면은 초창기에 초창기 상승 초창기 부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요 피크 부분에서는 얼마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눌림목으로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요 정도 가격선을 손절 잡고 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모아나가 보신다면 전고점, 최소한 전고점 부근 혹은 그 이상까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모두 똑같습니다. 한 차례 급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상승의 절반 부근의 가격대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1차 상승, 1차 상승 파동, 2차 조정, 그 다음에 3차 파동, 두 번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요 하단부 박스권 저점에서 잘 모아 나가신다면은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단기로 이런 식으로 매매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신 밀 선물 차트, 이 차트가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상승의 절반 가격대에서 조정 눌림이 나왔고, 그 가격권역에서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패턴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곡물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저점들의 선을 이어보시고 이렇게 여기 지지받고 있는 선 부근에서 모아 가신다면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사료입니다. 초반에 점상을 도대체 몇 번을 갔나요? 하나, 둘, 셋, 넷, 5번까지 갔었네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연속해서 상한가죠. 예, 시세가 굉장하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점 대비 8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최대 거래량 터진 곳에 종가 상한가 나왔던 가격이 89,900원, 9만원 가격이니까요. 이 지금 고점에서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차례 더,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연출될 것 같습니다. 조비입니다. 비료 관련주인데, 비료는 지금 조비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주지 않고 있네요. 경농입니다. 경농도 역시 비료 관련주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합니다. 남해화학은 좀 그래도 움직였네요. 100%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고점을 뚫고 상승했다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요런 자리 보이시나요? 여기 뚫었던 이 지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13%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어놨지만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눌림이 나왔던 자리 보이시나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던 그 장대봉의 눌림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닿았는데 여기서 닿네요. 그리고 살짝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될까요? 8% 정도 반등이 나와주네요.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짧게 받아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YTM입니다. TYM입니다. 농기구 제작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처럼 마당의 잔디를 자율주행을 통해서 AI 기능을 탑재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받아주면 상승했다가 돌파했다가 하락하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될 때 단기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효성 OMB입니다. 비료 관련주입니다.
어, 아무래도 올해 그 에그리 에그플레이션 이슈가 대두됐지만 내년에는 아마 더 그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이 나와줬고, 네, 여기 이 구간에서는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온다면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121선과 241선이 지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종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샘표입니다. 샘표는 간장을 만드는 회사니까 대두 가격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 대두 가격이 급등을 연출하면서 급등락을 연출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던 모습입니다. 올라갔던 거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시세가 죽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 차례 뭐 최소한의 이 상승의 절반 정도 가격까지는 다시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팜스토리입니다. 닭고기 업체죠. 아까 그 곡물 관련 차트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차례 큰 상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오면은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선진입니다. 배합사료 및 축산 가공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선진 포크 뭐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이 모여 있는 자리, 이평선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평선이 모여 있는 자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수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렴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주가 움직임에는 수렴과 확산의 연속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렴이 됐으니까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돼야 되는 상황에서 선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시세가 발산한 모습을 과거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배열이 쌍봉을 만들고 역배열로 전환되었죠.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실 거는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이평선들이 모인 이후에 재차 상승하지 않고 역배열로 하나 둘씩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전환되는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반등을 줄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등 줄 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해 준다면 거기서 다시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는 저가 매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역배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선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싸다고 매매하려면은 저점이 잡히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저점 구간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긴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 차례 이런 대량 거래가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차례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장대 양봉 단 한 개 가지고 이 긴 하락 추세를 멈춰서 다시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너무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그때에서 비로소 상승 전환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이런 거 하나 나오고 이 상승의 시가를 깨고 추가로 쭉 내려가는 차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돌파하면서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60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쯤이면은 한번 받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가격, 여기 최근 저점에서 지지받았던 가격대들 61선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번 받아보시면은 저가 매수 자리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는 좀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상당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팜스코입니다. 양돈 배합사료, 그 다음에 축산하고 있는 하림 계열사입니다. 전 고점을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보시면은 상승하면서 정배열이었던 차트가 쭉 내려오면서 역배열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에서 상당 기간 박스권으로 시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덧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모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한 곳에서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한 차례 방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해 봄직한 자리입니다. 사조동화원입니다. 이 곡물사료 관련주 중에서 지금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저항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 그리고 이곳이 1차 진입 가격입니다. 여기 갭으로 뛰었던 하락 눌림 추세에 있다가 다시 상승 반전을 일으키면서 갭 상승했던 날의 저점 가격입니다. 요 정도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요 가격대에서 61선이 지나가고 있는 요 저점권역에서 2차 매수, 이렇게 진행해 보면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KCPD입니다. 배합사료, 그 다음에 계란, KCPD는 계란 유통을 또 특성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켓컬리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켓컬리가 지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최근 들어서 아주 폭탄 세일과
폭탄 세일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싼 가격에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상장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도 검색해 보셔서 저점에서 잘 준비해 보시면은 올 가을 여름 8월인가 뭐 그때쯤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한번 준비해 보음직한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이지홀딩스입니다. 사료 및 첨가제 축산 가공업을 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이때 5월 30일 이날 크게 움직였었는데, 이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항구를 봉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 수출길이 막히는 바람에 7월에는 곡물 재앙이 닥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차례 또 급격한 시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던 날입니다. 5월 30일. 그리고 재차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홀딩스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밀집되어 있는 이 가격권에서 이 정도에서 잡아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에서 매수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도 지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 30일 전으로 움직였다가 3일 연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걸 좀 더 올려봐서 여기서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지금은 어쨌든 1차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조정파가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저점권역에서 요 박스권 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다음 상승 파동에서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재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서 대응 전략의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잘 쉬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